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네. 식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바빠서 아마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막 바쁠 때 혹은 반찬이 없을 때 밥에 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 많이 했는데 네. 이 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김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김이 10%, 막김이 한 6.1% 올랐습니다. 예. 이게 도매 가격도 올랐는데 월 평균 도매가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80% 이상 올랐고요. 처음으로 이제 1만 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요거 김을 한 장 갖고 와봤거든요. 직접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김밥용 김입니다. 예. 예. 이게 얼마냐면은요. 이게 10장 들어있거든요. 시장에 이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보면 이게 가격이 2,980원. 그러니까 한 장당 300원 꼴입니다. 근데 뭐 김밥 먹을 때 요거 한 장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장이 다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가격도 아마 오를 거예요. 또 지금 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김 가격이 지금 서민 대표 음식인데 이게 오르고 있다는 게 좀 뼈 아프고요. 실제 이제 좀 많이 드시는 게 조미김이거든요. 조미김이 지금 20봉, 뭐 16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한 8,980원에서 1년 사이에 9,980원, 그러니까 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봤을 때 김 가격이 크게 뜨고 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김 가격이 뜨냐 이거죠. 첫 번째는 원초 가격이 뜹니다. 그러니까 김을 만들 때 뭐 조미김을 만들던 막김을 만들던 원초가 있잖아요. 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가격도 뛰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이 잘 됩니다.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국내 물량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산물 우리 1위의 품목이 김입니다. 그리고 연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8천억 원 이상 수출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이번 연도는 제가 보는 수출 금액이 연으로 따졌을 때 1조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달 수출이 이제 1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350억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억 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계산해 보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1조 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국내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김 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김 가격이 계속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김값이 오르면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 김밥 가격도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마른 김이랑 조미김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할당 관세는 그겁니다. 일정 품목에 대해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관세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데 지금 이제 0% 할당 관세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관세 부분을 이제 거의 없애겠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김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의아하세요. 아니 김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김 생산 국가 1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많이 돼요. 근데 수출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원초 같은 경우가 그걸 이제 가공해서 또 수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 자체를 이제 낮추겠다, 0% 할당 관세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지금의 이제는 문제가 사실 이제 김밥이에요. 그러니까 서민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김밥 가격을 봤더니 소비자원에서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 3월달 기준입니다. 김밥 가격이 평균 3,323원 나왔는데 아마 피부로 안 와닿으실 거예요. 3,300원? 아닌데 5,000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평균 가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요 도심지 뭐 상권들 같은 경우는 거의 4,000원 이상 넘어가고 5,000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김밥에 대한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난달 김밥 물가가 5.3%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이 2.9%였거든요. 훨씬 더 높죠. 예. 먹거리에 또 비상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게 서민 음식인 김밥이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또 체감 물가와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올랐다는데 내가 체감하기에는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랐거든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더 커질 거다 분명히. 그래서 아마 서민들이 생각하는 물가와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 지표의 그 괴리감 때문에 아마 정부의 어떤 지표 발표라든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값이 정말 금값이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가져오셨던
전 김 장당 300원인데 혹시 필요 없으시면 갈 때 저한테 주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빨 사이에 끼실까 봐. 예. 자,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좀 확신이 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일단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어느 정도야라고 지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르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상 이번 연도 초반만 하더라도요. 뭐 대한대출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그때 아마 많이 놀리셨을 거예요. 금리 많이 떨어졌다 이런 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 주담대 대한대출 하려고 뭐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생각보다 다시 올랐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시장 금리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3일 기준으로요.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단이 5.86%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정금리가 추정하는 게 은행채 5년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랐던 지표를 봤더니 사실상 0.07% 올랐거든요. 근데 이 사실상 시장 금리는 0.03%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은행에서 조달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낮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은행들이 아마 더 오를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년물짜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 급격하게 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좀 낮추면서 흡수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행들이 언제까지 흡수는 못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고정금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담대 같은 경우가 또 변동금리도 있잖아요. 이게 상단이 6.83%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6.33%, 3개월 사이에 0.13%포인트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면 국채 금리가 사실상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FOMC가 열렸습니다.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에 이제는 확신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고금리 정책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긴축 경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조금 더 멀어졌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게 고스란히 또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대출 관심 많으실 텐데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고 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워낙 알기 어렵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금리의 금통위원이라면 머리가 아플 그러니까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달에 이제는 봤을 때 4월에 이제는 금융통화회의 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폈는데 네.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토로를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하는 총재께서 굉장히 시장에 좋은 메시지를 던졌다. 굉장히 솔직한 메시지고 오히려 그렇게 던져야 시장에서 안도감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추세, 잔액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잔액이 한 698조 3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전에 대비해서요. 이게 4조 4천억 원이나 더 늘어났어요. 3월 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출 잔액도 좀 늘고 있고 가계대출 잔액도 늘고 있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그 뜻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이 이 대출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고통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서민과 소상공인 이 두 계층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어쨌든 변수들 같은 것도 존재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으로 좀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에서 빌라 1,456채가 경매에 나왔어요. 가장
18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라고 하거든요. 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왜 경매 건수가 많아졌냐, 서울에서입니다. 왜 많아졌냐라고 본다 그러면 화곡동 쪽에 많았거든요. 근데 네. 화곡동 쪽이 왜 많느냐를 본다 그러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라가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수가 이미 경매 건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2022년 이후에 사실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집주인들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냥 돈을 못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경매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전세 사기를 인해서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빌라가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고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예. 보니까 빌라에 전세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못 돌려주고 그다음 대출금도 못 갚게 되거든요. 이러한 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빌라에 이제는 경매 건수가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빨리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사실상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빌라 전세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금 빚을 못 갚으니까 이 경매가 늘어났다. 그러면 전세 지수는 떨어지나? 그럼 전세는 싸지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전세가요, 30평대 기준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76%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년도 말이 최고치였거든요. 예. 그때 피크 찍었단 말이에요. 21년도 말에. 거기에 그 최고가 대비 지금 76%까지 전세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5월 이후부터 50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빌라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빌라는 인기가 없지만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빨리 좀 읽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